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재인 당대표님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젯밤을 여기서 보낸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기업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짓밟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전념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이 제출한 수만 건의 반대 의견, 100만 건이 넘는 반대 성명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팩스를 닫아놓고 반대 의견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제출한 그 많은 반대 의견들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빈말이었습니다.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그냥 넘기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행정 절차를 위배한 불법 행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위배한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비화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 자체가 독재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 없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나치 독일이 했고 군국주의 일본이 했고 우리의 유신 독재 정권이 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하려는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아주 극단주의적인 세력이라는 그 실체를 국민들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무도한 독재 세력과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맞서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저 독재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역사 국정교과서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는 민생을 챙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제 정부와 여당이 저희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던 중소 가맹업자들, 영세 중소 상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드디어 단행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백기투항을 한 것이죠. 총선을 의식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드디어 반영됐다라는 기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민생을 뒤로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이번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그러나 환한 저희 마음의 넓은 뜻으로 오늘 의총을 시작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철야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토론하고 국정교과서 잘못된 점 서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의총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로텐다울에 우리는 이런 뜻으로 쓰길 원치 않았습니다. 자주 섰던 이 로텐다울은 이제 19대에서는 스스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회가 어렵고 돛단에 빠져있는 우리 민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토론하고 논의한 그런 좋은 통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본회의장에 열려있는 문으로 우리는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하게 섰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국회가 중단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국회가 중단된다면 국회를 필요로 하는 우리 4천만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자산 2%를 가지고 있는 50%의 우리 국민들 국회를 바라고 국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모든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오늘 국회는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일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국회는 불가피하게 정지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지켜주십시오.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국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들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저희 사정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100만 명이 넘는 국민 반대 서명지가 저 세종시 교과부에 전달됐습니다. 또 우리 당이 모은 반대 의견서 48,000건이 제출됐습니다. 그런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전달돼 왔습니다.
넓고 거대한 국정교과서의 문제 국민들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울러 정부는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에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를 예고하고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입니다. 이 행정 예고 기간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명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의견서를 정성스럽게 써서 봉함해서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어떤 독재 체제에서도 듣는 신용이라도 했던 과거의 일을 저희들은 상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교과서 예고편의 홍보기간이었습니다. 국민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바로 박근혜식의 박정교과서는 탄생할 알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죠. 이미 우리가 독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 사회에 풍성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국민들의 뜻은 이미 국민들의 신념이 되어 있습니다. 획일화되고 박제된 과거 독재주의 방식의 학문과 독재주의 방식의 역사와 독재주의 방식의 역사 교육은 이제 국민에게 맞지 않을 옷이 되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100년 탄생의 아버지를 기념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라도 지키는 예의와 태도가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예정대로 11시에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강행된다면 저희들은 국회를 중단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저희들의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눈앞에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도 이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의총에서 그 뜻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편에서 이 국민의 비등한 반대 여론을 뒤엎고 나가는 획일화된 저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국민의 뜻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막겠습니다. 분명히 막아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국회 중단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저희가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 마지막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국정화 반대 여론이 국정화를 찬성하는 여론의 2배가량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예정되었던 날짜를 이틀씩이나 당겨서 확정고시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전혀 청와대와 정부가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것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야당이 툭툭 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60%에 달하는 국민의 반대 의견은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는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뜻을 분출하는 저희의 뜻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도종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그간의 경과 보고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0만 건의 반대 성명서와 18,000건의 의견서를 가지고 교육부를 갔습니다. 이 의견 18,000건의 의견을 검토할 시간 그나마 2-3일 정도 검토하리라고 기대했던 저희들의 생각은 참 순진했습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내팽개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기간은 지난 20일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가 많아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이 18,000건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이렇게 오만한 정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막무가내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뭐 하나 절차를 지킨 게 있었습니까? 국회에 와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미 3일 전에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의견 듣는 기간에 이미 국정교과서 작업을 이미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떤 문건 하나도 만든 적 없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161건의 문건을 만들었던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을 정말 중요한 TF라면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단장을 정식으로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서 근무하는 대학에 보내서 국정교과서 업무 총괄이라고 파견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개혁 지원 점검 협의 이렇게 목적을 달아가지고 출장을 보냅니까?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합니까?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이 엄청난 교육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지켰습니까? 장소 사용하는데 공문 한 장 보낸 적 없습니다. 비밀 테이프를 운영하는 장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예산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위에 취재 막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교과서는 예비비 사용을 보아도 편법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아도 불법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3일 날 2015 개정교육과정 관보에 게재하면서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2018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2017년 3월에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수정고시해야 됩니다.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 수정구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탈법, 불법이 아닙니다. 이 교과서 분명히 불법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졸속 교과서가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그 얇은 교과서 1학기 거 만드는데 1년 6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에 보면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최소 2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학사 교과서 2년 동안 만들었는데 부실이 2200개였습니다. 이런 실력 갖고 1년 안에 어떻게 교과서를 만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부실 교과서가 될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올바른,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교과서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졸속 교과서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필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운영해야 될 행정을 지필진조차 공개하지 않으면 이 교과서는 밀실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필진 균형을 좌우 보수 중도 다 맞춰서 하겠다고 했지만 90%를 좌파로 몰아친 다음에 나머지 10%만 갖고 지필을 하면 이 교과서 불균형 교과서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균형 잡힌 교과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쟁점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국절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학기에 토론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토론해야 될 것들 다 뭉개고 그냥 가면 분명히 편향교과서가 될 겁니다. 이 부실교과서, 편향교과서에다가 지금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도 어떻게 수립할지 또는 세부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할지 실험본이 나오거나 수정본 검토는 어떻게 할지 검토 기간이 거의 기존 교과서 만드는 기간보다 거의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 교사들에게 적용도 못 해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는 불통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불복종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청도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인정교과서 만들어서 대안교과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학교 현장의 파행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불복종하는 교사들 징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교과서는 교육청과 또 엄청난 충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파행이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오만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교육행정을 하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식의 국정교과서를 어떤 국민이 용납하고 어떤 깨어있는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교사, 어떤 교수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와 권력의 싸움이, 정치와 학문의 싸움, 권력과 학문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 수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교과서는 반드시 검인정으로 되돌아오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이 국정교과서가 다시 인정교과서로 되돌아오는 싸움을 몇 년이 걸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국정교과서가 철회되고 다시 검인정 교과서, 나아가서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쓰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